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재무제표 강의를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순서는 이 목차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목차는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강의를 시청하실 때 강의 자료들이 여기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오른쪽에 강의 자료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우리 이전에 강의를 진행했던 그 자료들이 여기 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쭉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실 때 강의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시청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리딩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뭐 승률이 좀 안 좋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3점 3승 뭐 3점 2승 1패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무료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좀 종목을 수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종목 추천 받으시고 수익을 내시고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실전 투자도 중요하겠죠. 실전 투자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무료로 종목 추천 받으시고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4강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난 강의에서 유동자산에 관련돼 가지고 유동자산이 어떤 자산들인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아마 유동자산을 보시고 오시면 이 비유동자산이라는 것을 왜 봐야 되는지 이해가 바로 이제 되신 상태에서 넘어오실 거예요. 유동자산 한번 보시고 넘어오시길 그 권유를 드릴게요. 자, 비유동자산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다.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토지나 건물, 그리고 설비, 그리고 무형자산인 브랜드, 그리고 특허 이런 것은 자산화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 한다고 해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토지야 뭐 물론 이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매각을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그러니까 1년 내외 확실하게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1년 단기 채권이다라고 하면은 만기 1년 지나면 이게 채권이 현금으로 회수가 됩니다. 자, 근데 토지라든가 부동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인수자가 원하는 인수자가 나와줘야 기계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현금화를 시키기까지 내가 맘만 먹으면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어. 이게 아니죠. 인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야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자산보다 현금력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그런 부족한 자산들이다.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복잡한 그런 자산들이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투자를 한 자산, 장기 금융자산, 장기 투자자산. 자, 이런 것들이 언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기간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자산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회계 방식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자산을 표시가 되는 것 중에서 단기적으로 현금력을 보기 위해서는 유동자산을 봐야 되고 비유동자산은 이 기업이 좀 장기적인 계획에서 매각을 1년이 좀 지나더라도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산들 팔 수 있다던가.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현금력은 조금 좀 낮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예금의 경우에서는 1년 이상 중장기 금융상품이잖아요. 장기 예금. 그러니까 1년 이상 적금이나 보험 상품도 비유동자산이 되겠죠. 1년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 비유동자산을 보는 방법도 간단하죠. 자,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에서 여기 연간 재무제표라고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별도로 보셔도 되고 이게 연결로 보셔도 됩니다.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 안에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이거를 총 합계를 한 게 자산 총계죠. 근데 여기에서 유동자산이 높은 게 좋다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이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한다던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 또 발생을 하는 그런 위기가 생겼습니다. 위기가 갑자기 순식간에 위기가 생겼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유동자산이 상당히 이제 단기적으로 현금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 유동자산이 많은 게 위기 관리 능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비유동자산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총계 내에서 이 기업이 유동자산 그러니까 이런 비유동자산이 높냐 아니면 유동자산이 높은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비유동자산이랑 유동자산이랑 이렇게 되구나 어떤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거의 뭐 1대1 수준까지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단기 금융 상품이랑 매출 채권 그리고 재고자산 그리고 유형 자산에 좀 많이 금액이 투자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이 기업의 자산의 변화를 보면은 50기, 51기, 52기잖아요. 유동자산에 대한 변화를 좀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지, 현금성 자산이 50기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다가 늘어나고 있어요 점차. 단기 금융 상품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금융 상품이 채권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미수금도 줄어들고 있고 재고가 조금 늘어났네요. 기타 뭐 유동자산 있고 매각 예정 분류자산이 좀 생겼고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서 좀 보면은 지금 여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좀 장기 금융자산인 것 같아요. 공정가치 금융자산, 단기 손익, 이것도 좀 늘어났고, 기업의 투자가 좀 늘어났고요. 유형, 토지, 뭐 그런 쪽에 부동산, 그런 유형 자산이 건물이라든가 기계, 그런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타비 유동자산, 이건 좀 기타로 분류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다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자산과 이 유동자산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기업을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